아르바이트. 네. 어땠나요? 아, 되게 맛있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온 게 뭐가 있나 봤더니 몸뚱아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동성 알바. 새로 들어오자마자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알려주고 잘라. 아니요, 근데 또 새로 들어오면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알려주고 잘라. 오, PC방 여신. 아니야. 과자를 사가지고 나한테 줘. 나 이거 드세요. 오. 티키타카. 안녕하세요. 청년들의 찐 생각을 들어보자. 청년 토론 특히 타카! 오늘의 주제는 제시카 알바 아니죠? 뭐야? 알바입니다. 여러분들의 첫 알바는 혹시 어떤 직종이었을까요? 우리 알바하면 강도원, 네. 해고하면 강도원, 네. 이직하면 강도원. 네. 전 19살 때였습니다. 오. 19살 때 배낭여행 간다고 뻥치고 알바를 했습니다. 방학 때. 배낭여행 가지도 않았는데. 정말 죄송한데 실례가 되지 않다면 짧게 어떤 직종이었는지 아, 네. 저는 일식집 서빙했습니다. 일식집 서빙이 첫 아르바이트. 네. 어땠나요? 아, 되게 맛있더라고요. 일식집 그 계란초밥이. 맛있더라고. 경차 먹었던 기억이 나. 저도 음식점 서빙이었는데 20살 때 어디였어요? 카레집이요. 카레집. 네. 여기 있어요. 일지로. 말이 좀 짧은데 좀 길게. 제가 그 20살 때였나? 네. 경력이 없으니까 네.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게 뭐가 있나 봤더니 몸뚱아리가 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생동성 알바. 진짜. 약 먹어보고 막 네, 그러고. 그거. 근데 저도 솔직히 관심 있었어요, 옛날에. 아, 너무 좋더라고요. 학교에서 그 알바를 올려주는 그 게시판이 있어요. 맞아.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네. 거기서 나오는 생동성 알바는 보통 어떤 거냐면 이제 대학원에서 생체 실험할 거, 세브란스 병원에서 마지막 약 테스트하는 거 알바. 근데 시급이 꽤 됩니다. 그래서 가서 약 먹고 누워 있다가 이제 일어나서 어떠세요? 부담이 없는 것 같은데요. 맞아, 가고. 저게 시급이 되게 높잖아요. 시급이 아니라 저 건당이잖아, 건당. 네, 건당. 굉장히 시급이 높은 걸로 알고 네, 있는데요. 그 약 먹고 2시간 누워 있으면 한 18만 원 정도 나오니까. 2시간에 그럼 시급으로 치면 거의 거의 9만 원, 10만 원 정도 돈이잖아요. 네, 그거랑 이제 뭐 머리에다 뭐 씌우고 젤 발라가지고 이제 뭐 네. 보세요, 어떠세요? 네. 뭐 하세요? 오. 합니다. 아니요. 예. 30분에 4만 원. 나보다 더 잘 버는 거. 저는 그 19살 때 횟집, 저도 약간 비슷한데 횟집 서빙을 맨 네. 처음 먼저 알바로 시작해가지고, 왜냐면 거기가 이제 제 친구 부모님이 하는 네. 곳이었어요. 그래서 알바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러면 여기 와서 해 이래가지고 하게 됐죠. 뭐 그때는 뭐 어땠어요? 스시 맛있어요? 당신 혹시 시급이 어떻게 됐어요? 그때가 2,000원대였나? 저 40살이에요? 아니, 그때 3,500원이었나? 3,500원이었나?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 구인구직 플랫폼인데요.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 조사에 의하면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알바 업종직이 1위가 매장관리 판매, 3위가 관공서, 4위가 사무보조, 5위 테마 워터파크, 그리고 또 6위가 호텔 혹은 리조트, 7위가 입출구나 물류관리센터에서 일하는 거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2위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동성 알바. 가장 지금 어리고 대학생이기 때문에 훨씬 더 대학생들의 의견, 선호도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매장 관리에 카페, 음식점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건 거죠? 그러지 그렇지는 않을까요? 않죠. 매장 관리 판매는 이제 우리가 지금 보통 이제 옷가게, 점원으로 일할 수 있는 것들을 보통 이제 표현. 그러면 카페지 않을까요? 사실 2위는 정답을 굳이 말씀드리면 카페, 그리고 또 디저트와 연관된 거이긴 하지만 외식업, 뭐 서빙, 뭐 이런 것과 좀 연관이 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이 카페하고 디저트라는 것은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보다, 횟집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보다는 카페나 뭔가 디저트 카페 같은 데서 뭔가 예쁘게 일하는 것들을 더 선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대학생들이 현재 선호하는 직업군에 속하는 1위가 매장관리 판매, 그리고 2위가 카페입니다. 자, 1위에 뭐 포함되는 게 뭐가 있을까? ABC 마트. 안녕하세요, ABC 마트입니다. 어서 오세요. 올리브야. 안녕하세요, 올리브영입니다. 물어보세요. 이런 것처럼 뭐 얼마나 약간 뭔가 느낌 있잖아. 그렇죠. 그럼 혹시 여기 순위에 있는 알바 중에 여러분들이 경험했었던 게 있나요? 교수님들이 좀 구해주시는 알바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뭐 정식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뭐 방송국에서 잠깐 뭐 백업 알바라든지 그런 거를 구하실 때 몇 번 신청해서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건 알바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대외 활동이 좀 큰 나름의 수익이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대외 활동도 잘 찾아보면 제가 하는 청년재단 소프터즈도 그러지만 활동 지원금을 줘요. 청년재단 되게 배운 회사였네. 활동 지원금을 주는데 근데 뭐 제가 하는 일에 맞는 그 금액을 받으니까 뭐 썩 그렇게 막 뭐라 해야 되지? 그냥 꽁돈 받는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른 막 음식점, 카페 이런 거는 돈은 받지만 나중에 뭐 제가 직업적으로 할 때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이 좀 적잖아요. 그냥 대인관계로만 활동을 하지. 근데 대외 활동은 하면 뭐 카드 뉴스 제작하거나 영상 제작하거나 저의 스펙으로 남으니까 그거를 하는 경험을 하면서도 지원금 받으니까 이게 나름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사무보조. 네. 중소기업들이 방학 때 딱 그 인력 필요할 때 구할 때가 있어요. 근데 가면 단순 반복 업무 같은 거를 좀 시켜요. 그래서 거기서 일한 적 있고 그 다음에 음식점도 해봤죠. 와인잔을 이렇게 설거지를 하는데 깨지더라고요. 근데 대수롭지 않아. 실화입니다. 거의 다 음식점 음식점 위주. 홀서빙 위주로 했고 뭐 PC방? PC방에서 알바이트 했었어요? 네. 오, PC방 여신. 아니야. 계속 음식 시키고, 음식 계속 시키고, 똑같은 거. 아니야. 과자를 사가지고 나한테 줘. 누나 이거 드세요. 오. 그 누나 예뻐요라고 막 메시지 보낸 적도 있고. 네. 오. 그럼 그 PC방에서도 피는 약간 좀 독보적인 약간 그러지 않았어.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야. 진짜 아니었나 보다. 네. 전 주말만 일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속내 주말만 일했는데? 야, 주말에 거기 가지마. 그 누나 예쁜 줄 알고 갔는데 목적 보이면서 혼자 웃어서. 자, 세 번째 파트는 좀 무거울 수도 있긴 한데요. 최근 불거진 노동법 관련 논란이었었던 스토리를 한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자영업자가 이틀 근무한 직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사연이 화제가 됐는데요. 해당 업주는 채용한 아르바이트생과 이틀 일해보고 마음에 들지 않아 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쯤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해고된 아르바이트생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부당해고의 내용으로 구제 신청을 했다는데요. 여러분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업주의 잘못이 맞다, 아니면 업주의 잘못이 아니다. 일단 OX로 먼저 판가름을 내봅시다. 하나, 둘, 셋! 그러면 이제 원차님부터 노빠꾸적으로 왜 업주의 잘못이 좀 크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아직 크다기보다는 안타까운 사연은 맞고요. 제가 느낄 때는. 일단 근로기준법에 대한 무지했던 그쵸. 사장님의 이제 벌금이지 않나. 절대 이제 이 알바생이 잘했다거나 이제 보장받아야 될 권리라고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안 합니다. 네. 다만 이게 법률적으로 이거를 좀 보완할 만한 법률이 새로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합니다. 액땜하신 거다. 저렴하게. 근데 이제 원래는 이제 법적으로는 정규직을 기준으로 채용을 할 때는 최대 3개월까지는 법적 수습 기간이 있긴 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턴 기간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이제 사업주가 5인 이하 사업자이냐 아니면 5인 이상 사업자이냐에 따라서 법률이 다 달라요. 근로자는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거나 이런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을 때는 노동청을 찾아가면 되는데 이 사업주들은 찾아갈 곳이 없는 거죠. 변호사를 찾든 노무사를 찾든 법무사를 찾든 회계사를 찾든 세무사를 찾든 경찰을 찾든 검찰을 찾든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불거지는 것은 법적으로 분명히 시정할 건 시정하고 개정할 건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영업자 대표 강재창이었습니다. 반대로 알바생이 곤란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한 지방의 편의점 알바생은 최저시급에 한참 못 미치는 8,000원을 받고 일을 한다고 하는데요. 생활비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으로 편의점 등의 알바 자리는 부족하고 업주들은 주유수당 등을 주지 않기 위해 쪼개기 고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알바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나요? 또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나요? 있죠. 역시 뭐든 다 있긴 있어. 있어. 연애 빼고 다 있어. 여자친구 빼고 다 있어요. 이게 방학 타임 되다 보니까 여러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루 일하고 잘리고 그 다음 사람이 하루 일하고 잘리고 그 다음 사람이 하루 일하고 잘리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기 근무시 계속 한 명 고용하고 해고하고 한 명 근무하고 해고시키고 수습 기간으로 다 이렇게 돌린 다음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게 돈을 적게 준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거는 고용주가 되게 멍청한 거네요. 뭐 그렇기도 한데 아니 새로 들어오자마자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알려주고 잘라. 아니요 근데 또 새로 들어오면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알려주고 잘라. 우리 그리고 또 피나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나? 한 지방의 편의점 알바생이라 했잖아요. 실제로 저희 지방도 어쨌든 편의점 중에서는 최저시급을 맞춰주는 편의점이 한 곳도 없었어요. 한 2,000원대로 다 받았는데 저희도 그땐 다 어렵고 사실 그거를 사실 최저시급을 받아야 된다고 다들 생각은 하는데 다 이렇게 받으니까 지방 편의점이 아무도 이거를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편의점은 솔직히 좀 그때는 노동력이 많이 없기는 하니까 최저시급 못 줄 수도 있겠다라고 그냥 이해하고 다 넘어갔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호주에 살았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호주에 살았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는 문화가 너무 당연시되어 있었던 나라예요. 그 언제부터? 만 16세가 넘는 이후부터. 그리고 만 16세가 안 되는 친구들도 부모 동의하에 맥도날드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에서는 심지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법이 너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근로자가 본인의 권리에 대해서 너무 당당하고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이제 막 시작인 것 같아요. 이제 막 관련 법들이 개정이 되고 있고 이제 막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안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서 시간이 조금 많이 해결해 주지 않을까. 대한민국에 있는 아르바이트생들 그리고 또 이제 사업주, 자영업자분들 모두 탈 없이 잘 해결하기라 믿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파이팅! 파이팅! 저형도 화이팅! 파이팅! 저는 이제 제가 은퇴하려고요. 네, 은퇴하려고요. 이제 은퇴를 하는 게 낫죠. 저 아름다운 이별 하시기를. 오늘은 여러분들과 저희가 아름다운 이별을 하는 거지만 아름다운 만남을 다시 한번 기약합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특히 따가! 마약 범죄 조직 단체에 엄청나게 많은 청년들이 구직을 희망을 한다는 거. 아니 그 카르텔이 사실 남자들 사이에서는 약간 알죠 돈이. 아 그래요? 저 남자 아닌가 봐요. 아니요 맞아요. 그러게요. 딱 봐도 맞죠. 큰일 나죠. 지현이도 마약 조직 단체에 들어가고 싶다. 들어가서 문신도 몇 배 더 할 수 있어요. 그니까 얼굴에 여기다 떳떳하게. 피카츄 주변에 혹시라도 의심 정황이 포착이 된다. 의심되는 친구들이 있다 하면은 자, 아래 번호로 신고 바라겠습니다. 제 번호 써요. 여러분들 티키타카가 마약이라 생각하고 저희한테 빠지시죠. 사퇴하겠습니다. 미치겠다. 폐업하겠습니다. 안돼! 나 이제 행복 찾아 떠나려는 니다 폐업하겠습니다.